송생과 송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배울 내용이 조금 많기 때문에 영상이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재미있게 한다면은 시간이 금방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힘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동을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누는데 횡파와 종파가 무엇인지 확인하고요. 횡파랑 종파에서 사용되는 표현, 그리고 주기와 진동수의 개념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뱀의 움직임을 보면요, 뱀이 구불구불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움직이면서 앞으로 쭉쭉 나아가는데 S자를 그리면서 나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지렁이와 같은 경우는요, 몸을 줄였다가 늘렸다가 하면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길이가 긴 동물인데 움직이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뱀과 지렁이의 이런 이동 방법에서 차이가 나듯이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에 따라서 횡파와 종파로 구별되게 됩니다. 오늘은 횡파와 종파가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파동을 종파와 횡파로 구별할 수가 있다. 파장, 진폭, 주기, 진동수의 뜻을 설명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을 잘 정리해야 다음 시간에 배울 소리에 관한 것을 이해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오늘도 재밌는 과학의 세계에 한번 빠져봅시다. 오늘의 수업에는 다양한 플래시 자료가 활용됩니다. 대표적으로 이돈준 선생의 자바실험실과 윤재한의 물리교실이라는 사이트를 많이 참고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접속하시면 직접 실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자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는요, 파동은 매질의 진동을 통해서 퍼져나간다고 배웠습니다. 즉, 떨림이 퍼져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동은 어느 한 곳에 생긴 진동이 차례대로 전파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때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을 매질이라고 했고요. 땅이나 공기, 물, 강철 등 다양한 매질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파워는 매질이 진동이 처음 시작되는 곳을 말합니다. 여기 초록색 아이콘으로 클릭하는 지점이 바로 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파동이 전파될 때 매질이 이동하지 않고 에너지만 전달된다는 사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물결파가 전달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은 돌이 떨어진 곳을 중심으로 동심원 모양의 물결이 만들어지면서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이와 같이 한 곳에서 만들어진 진동이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보고 우리는 파동이라고 합니다. 호수에 떠있는 이 오리와 같은 경우도 물결을 만들어주면요, 물결파는 호수를 통해서 밀려나가지만 공은 밀려오지 않고 제자리에서 진동만 합니다. 이것은 파동이 전파될 때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기 때문에 파동과 함께 이 매질이 이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부표도 자기 위치를 지킬 수 있는 이유도 매질은 파동을 따라 이동하지 않고 위아래로 진동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배운 물결파는요, 파동은 앞으로 진행하지만 매질은 위아래로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 파동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매질이 어느 쪽으로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횡파와 종파로 나뉘어집니다. 오른쪽이 종파, 왼쪽이 횡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질이 진동하는 방향과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횡파를 먼저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손현재 선수가 있습니다. 리듬 체조는요, 총 4가지 종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중 한 종목인 리본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본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는요, 대나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손잡이에 길이가 6m 정도 되는 리본을 달아서 쉴 새 없이 다양한 동작을 수행해야 합니다. 리본 경기의 여러 동작 중에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리본을 물결 모양으로 만들려면 손잡이를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그렇죠. 리본 손잡이를 위아래 또는 좌우로 계속 흔들면 파도 모양의 리본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게 바로 횡파입니다. 가상의 용수철을 위아래로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수철이 물결 치듯이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파동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때 파동의 진행 방향과 용수철이라는 매질로 되어 있는 이 매질의 진동 방향이 수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이와 같이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서로 수직인 파동을 보고 우리는 횡파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횡파를 일정한 간격으로 주기적인 파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줄의 끝을 잘 잡고요.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흔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평형 위치를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완복 운동을 하는 것이 진동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주기적인 파동을 만들려면요. 줄을 계속 진동시켜주면 이런 물결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자면요. 이 사람을 기준으로 좌우로 흔들게 되면요. 구불구불한 파동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때 매질인 줄이나 용수철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은 서로 수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횡파에서 매질은 파동의 진행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수직인 방향의 위아래로 움직이게 됩니다. 수시로 기록을 해보아도 좌우의 점이 움직이지 않고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파동의 속력을 더 올리더라도 마찬가지로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횡파의 대표적인 예로 전자기파의 일종인 빛이 있습니다. 빛은 파동성과 입장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 나타나는 파동의 경향성이 횡파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물결파가 있습니다. 물결이 일렁이는 것 또한 횡파의 종류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로 지진파 중에 S파가 횡파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S파는요, 나중에 배울 P파보다 전파 속도는 느리지만 땅을 위아래로 진동시키기 때문에 지진에 의한 피해가 매우 큰 편입니다. 그리고 전자기파 중에 전파도 마찬가지로 횡파에 속해 있습니다. 전자기파에 속해 있는 빛이나 전파는요,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매질이 없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전자기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 방향이 빛이나 전파가 진행하는 진행 방향과 수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를 횡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예까지 확인해 보았는데요. 다음은 종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커 앞에 촛불이요, 음악에 맞춰서 앞뒤로 흔들린다라고 합니다. 소리가 전달되면서 촛불은 왜 앞뒤로 흔들리게 될까요? 제가 위쪽에 카드를 클릭하면요, 실험을 관측할 수 있게 설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커의 소리가 나오면서 소리가 공기를 앞뒤로 진동시키면서 촛불이 흔들리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용수철로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매질인 용수철을 앞뒤로 흔들게 되면요, 파동이 앞으로 진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나란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이와 같이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서로 나란한 파동을 보고 우리는 종파라고 합니다. 종파의 경우 앞뒤로 일정한 주기로 밀고 당기면은 이렇게 뭉쳐지는 부분이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느슨해지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뭉쳐진 부분을 보고 우리는 밀이라고 하고요. 느슨해지는 부분을 보고 우리는 소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자면요. 용수철을 앞뒤로 흔들면요, 용수철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나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리몬도요, 좌우로 움직이면서 운동을 하게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종파의 대표적인 예로 음파가 있습니다. 소리의 전파를 담당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음파라고 하는데요. 소리는 공기를 앞뒤로 진동시키면서 진행하므로 종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스피커가 진동을 일으키면서 공기를 진동시키게 되고요. 이 공기 진동에 의해서 불꽃이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앞뒤로 움직이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이 스피커에 대한 원리를 옆에 이렇게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종파의 대표적인 예로 음파가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지진파가 있습니다. P파 같은 경우에는 종파에 속해 있습니다. 지진파 중에서 가장 빠른 파형이고요. 지진에는 큰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체, 액체, 기체를 다 통과할 수 있는 파형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초음파라는 게 있습니다. 초음파의 경우에는요, 돌고래의 소통 요소로 많이 활용되거나 임신 후 태아의 상태를 살펴보는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는데 이 또한 종파에 속해 있습니다. 음파랑 초음파의 차이점이 뭐냐고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있다가 진동수에 대한 개념을 배우겠지만 사람이 들을 수 있는 20Hz에서 20,000Hz 사이의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보고 우리는 음파라고 하고요. 초음파는요,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000Hz 이상의 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호행파, 종파의 매질의 움직임을 비교해 보도록 할 텐데요. 파형에 따른 매질의 이동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는 종파죠. 종파의 경우에는 매질이 좌우로 움직이면서 파동의 진행 방향과 나란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가운데의 횡파의 경우에는요, 매질의 이동 방향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수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는요, 횡파와 종파가 섞여 있는 경우인데요. 이때는 이 매질이 둥글게 회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횡파와 종파가 섞인 물결파에서는요, 매질 위의 오리가 회전을 하면서 제자리를 유지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6단원 파동을 먼저 설명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지진파를 조금 설명하고 싶어서 제가 파동을 설명하는 거예요.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지진파에는요, 총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P파와 S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P파는 속도가 매우 빠르고요. S파는 속도가 P파보다는 느립니다. 하지만 P파 같은 경우는 지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S파 같은 경우는 지진에 큰 영향을 주게 되겠죠. 왜냐하면 땅을 위아래로 움직이게끔 하는 지진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조금 더 피해가 더 큽니다. 그리고 P파와 S파를 알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지진파를 이용해서요, 지각의 내부 구조를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왼쪽에 플래시를 살펴보면요, S파 같은 경우는요, 중간에 멈추지만 P파 같은 경우는 쭉 이어져 가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진동하는 속도에 있어서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P파의 경우에는요, 고체, 액체, 기체를 다 지나갈 수 있지만 S파 같은 경우는 고체만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면요, S파 같은 경우는 외액에서 딱 멈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외액은 액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매질의 밀도에 따라서 파의 속력이 달라지게 됩니다. P파와 S파의 진행 상황을 유추하여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의 4개의 층으로 나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우리가 확인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파동의 종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횡파와 종파가 있었다는 것을 배웠고요. 횡파는 이렇게 물결 치듯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종파는 밀한 부분, 소한 부분이 나타나는 경향성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했었죠. 횡파와 종파를 표현할 때 쓰이는 용어들을 조금씩 배워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횡파의 표현을 먼저 배워보자면요. 마루는 파동이 가장 높은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은 파동의 가장 낮은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산으로 치면 산마루가 정상, 산골은 산과 산 사이의 낮은 부분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와 같이 마루와 골을 구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진동의 중심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진동의 중심부터 마루까지의 거리 또는 골까지의 거리를 보고 우리는 진폭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루에서 다음 마루, 골에서 다음 골까지의 거리를 보고 우리는 파장이라고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횡파에서 가장 높은 부분은 마루, 제일 낮은 부분은 골. 진동의 중심에서 마루까지의 거리 또는 골까지의 거리를 보고 우리는 진폭이라고 하고요. 마루와 다음 마루까지의 거리, 골에서 다음 골까지의 거리를 보고 우리는 파장이라고 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이때 파동이 진행할 때 줄을 흔들게 되잖아요. 마루랑 골이 반복됐다가 다시 마루가 나타나는 경향성을 보이게 된다는 것도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파의 표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파에서는 파장 정도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촘촘한 부분하고 다음 촘촘한 부분까지의 거리 또는 듬성듬성한 부분에서 다음 듬성듬성한 부분까지의 거리를 보고 우리는 파장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쉬운 말로 밀에서 다음 밀까지, 소에서 다음 소까지의 거리를 보고 우리는 파장이라고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위치관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파장이 어떻게 되는지, 진폭이 어떻게 되는지, 마루와 골은 어떻게 되는지 배워보았는데요. 하지만 그래프에서 주기와 진동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을 가로축으로 쓰는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에서는요, 파장은 알 수 없지만 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기의 경우에는요, 매질이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말합니다. 횡파에서는 마루에서 다음 마루까지의 거리 또는 골에서 다음 골까지의 거리를 주기라고 합니다. 단위는 초 단위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용수철의 한 점이 1초 동안 10번 진동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 10번 진동을 했을 때 주기는 어떻게 될까요? 1초에 10번 진동했다면요, 한 번 진동할 때는 0.1초가 걸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와 같이 주기를 초 단위로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종파에서도 이런 식으로 주기를 표현하고 있는데, 매질이 앞뒤로 1회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보고 우리는 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횡파든 종파든 매질이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진동수의 경우는요, 파동이 진행할 때 매질의 어느 한 점이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를 말합니다. 단위는 헤르츠 단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헤르츠의 경우에는요, 1초 동안 한 번 진동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30헤르츠의 경우에는요, 매질이 1초 동안 30번 진동하는 거고요. 600헤르츠의 경우에는요, 매질이 1초 동안 600번 진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는요, 진동수가 커질수록 많아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참고로 주기랑 진동수가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왼쪽과 같은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주기를 나타낼 때는 진동수분의 1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용수철의 한 점이 1초 동안 2번 진동했습니다. 진동수는 몇 헤르츠일까요? 그렇죠. 1초 동안 2번 진동했기 때문에 2헤르츠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주기는 몇 초일까요? 1초 동안 2번 진동했다는 것은요, 0.5초 동안에 한 번 진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기는 0.5초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래도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계 같은 경우는 1헤르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초침이 1초에 한 번씩 진동하면서 이동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죠. 모기와 같은 경우에는요, 모기가 500번 정도 날개짓을 합니다. 그래서 공기의 진동을 일으키면서 으잉 거리는 이상한 소리를 내게 되는 겁니다. 이 모기를 잡고 싶을 만큼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이유가 모기가 1초 동안 날개짓을 엄청나게 많이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서로 수직인 파동을 우리는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횡파라고 했습니다. 나란한 파동을 부르고 우리는 종파라고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매질이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보고 우리는 주기라고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매질의 한 점이 1초 동안 진동한 횟수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1초 동안 진동한 횟수, 진동한 횟수래요. 진동수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단위로 헤르츠 단위를 사용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횡파와 종파의 예를 두 가지씩 알아보도록 하죠. 그래서 횡파에는요, 물결파나 지진파가 있었다. 그리고 빛도 있었다라는 거 알 수 있었고요. 종파에는 소리나 음파, 그리고 지진파에 피파가 있었다는 사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전 문제를 끝으로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무엇일까요? 종파는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나란한 파동이다? 맞는 말이죠. 마루에서 다음 마루까지의 거리를 파장이라고 한다. 횡파의 표현이긴 하지만 맞는 표현이죠. 1초 동안의 진동한 횟수를 주기라고 한다? 아니죠. 진동한 횟수, 진동수라고 한다는 거를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답은 3번이네요. 진동수와 주기는 서로 역수관계이다. 그렇죠. 주기는 진동수분의 1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종파의 예로는 소리가 있습니다. 음파나 초음파 같은 것도 종파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소리의 특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의 3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리의 크기와 높낮이가 달라질 때 소리의 진폭과 진동수가 어떤 경향성을 보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송바